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예. 오늘 방송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예. 네. 대공황에 대해서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번개치듯 생겼다. 번개치죠.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게 예. 아니라 이미 아니다. 징조가 있었다. 징조가 있어. 조짐도 있었다. 조짐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 네. 그렇죠. 아니면 그보다는 이제 주식값에 눈이 팔려가지고 네, 네. 다시 이제 뭐 저거랑 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일본 얘가 재밌지 않습니까? 아 근데 갑자기 그러면 그 얘기하신 거 때문에 궁금해진 건데 다들 주식에 때문에 미쳤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좀 예. 전에. 근데 정치 담당자들이 이제 주식값을 잡고 그러니까 싶었던 거죠. 어쨌든 예. 근데 그렇게 치면 사실은 지금보다 더 거의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 전이죠. 네.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일반 사람들에게는 주식 얘기는 남 얘기였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자분도 이제 그걸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그 당시 나왔던 비판이죠. 네. 주식하는 사람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데 그걸 1% 0.1%밖에 안 될 것 그렇죠. 그 같은데. 당시에. 네. 그걸 때려잡으려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네. 재활용량 올려서 이렇게 네. 무너뜨렸냐. 그리고 네. 이제 여기 책에서 나오지만 이제 저희가 좀 주장했던 부분 하나죠. 뭐냐면 이제 은행들이 떼죽음이 납니다. 아, 네. 미국이 이제 그 세계 대공황 이전에 이미 네. 떼죽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네. 그 당시 부동산 버블이 컸거든요. 아, 네. 미국도 이제 그냥 금리가 아까 말했지만 그 근본이제 때문에 영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놨으니까 네. 미국 전토에 이제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던 거죠. 아, 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같은 대형은행들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소규모 네. 지방은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지방은행들이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까 원래? 네. 그 자본이 작으니까 지금 저희 같은 국민은행 같은 게 되게 크잖아요. 네네. 우리은행이나. 근데 이제 국민은행, 우리은행 큰 것도 사실은 옛날 수없이 많아서 작은 은행들이 다 뽀개져서 합쳐진 네. 다음에 이제 큰 거 몇 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제 지금 얘기하신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미국으로 치면 지방은행인 거잖아요. 아니 중앙은행. 아니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우리나라 한국이 미국의 하나의 주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상 이제 네. 아니 왜냐면 지방은행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아. 사람들 입장에 지방은행이면 미국의 지방은행 우리한테 신협. 네. 신협 정도. 동네 신협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은행 규모가 사실은 그렇죠. 미국에서는 미국 지방은행이잖아요. 지방은행 규모죠. 그러니까 걔네 뭐 주가 우리나라보다 크니까 덩어리가. 네, 그걸 이제 얘기하는 네. 거죠 저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지역 규제가 있었거든요. 아, 네. 주거분행해갖고 지역 규제가 있었고 지역 안에서만 하는 저희 같은 신협 같은 것들이 많이 네,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것 다 은행들이니까. 근데 그것들이 지방 이제 단위 농업이라든지. 네. 지방 단위 농협. 지방 단위 농협이라는 게 딱 맞겠네요. 네. 지역 농협도 있었는데 네. 그게 떼죽음이 난 거죠. 네. 떼죽음이 나고 이제 은행들이 이제 규모가 안 돼 있고 지금도 지방 은행이 많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그것들 떼죽음 나면서 먼저 이제 징조들이 있었고 부동산 가격 버블들이 있었고 그것이 네. 무너지면서 주식하고 이제 연관이 되면서 이 상황이 이제 악화된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저자분은 그러시는 거죠. 주식에 눈이 멀었다. 어. 1%도 안 되는데. 근데 네. 반대로 바라보면 이제 일본의 네. 90년 일본의 예를 생각해 보면 일본 사람들 그 당시에 부동산을 저주했죠. 증오했습니다. 부동산을 저주했다는 게 미워했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올라서. 그 저주하고 미워했다는 게 일반 사람의 대다수인가요? 아니면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면 정확하게? 왜냐면 지금도 사실은 뉴스를 보면 부동산을 저주하고 있거든요. 뉴스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주했다는 걸 저주하고 했다는 걸 이런 네.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미국은 부동산 버블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무너지고 나서 이번 그 서프라임 지금 때 무너졌다는 게 2008년을 2008년 무너질 때 보면 이제 그 직후에 바로 돈을 퍼붓거든요. 네. 부동산을 갖다 밀어 올리기 위해서 다시. 네. 일본에 대한 뭐랄까 반성이 있었으니까요. 거기에서는. 네. 근데 이제 세계 대공황에는 반성도 있었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97년, 네. 96년 이때까지 저희 같으면 이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아니면 이제 투기 허가 투기 뭐 투지 거래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나 네. 아니면 투기 규제 지역 이런 것들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때렸습니다. 뭔가 네. 올라오려고 하면 거기 가서 네. 다 해가지고 다 때려잡은 거죠. 네. 미국하고 반대죠. 네. 미국은 이제 일본 걸 배웠으니까 네. 이걸 이제 일본은 계속 찍어 누른 거예요. 네. 90년에 이제 땅값이 계속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네. 미국은 네. 이제 끌어올린 거고 네. 이런 걸 바라볼 때 당시에 이제 관련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가만히 두지 못했던 거죠. 네. 국민들의 분노가 있다 보니까 정치권 또 관료 조직이 한 7년 동안 끊임없이 부동산을 공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 눈앞에는 이제 부동산이 올라갔던 게 너무 이제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90년에 버블 붕괴 이후에 이걸 그냥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네.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치면은 일본 사람들의 그 당시에 그 엄청난 분노가
너무 대단했었나 봐요. 20년 동안 집값이 못 오른 거 보니까. 20년 아니고 이제 7년 정도 때려놨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가 이제 씨가 마른 게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로 인해서 20년 동안 우리가 알기로는 못 오른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집값 자체는 그 후에는 네.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구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었나 봐.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정도를 분노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분노를 안 한다는 얘기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 그만큼 안 올랐으니까. 그쪽에 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저희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세계 대공황 얘기 나올 때 뭐 네. 투자자 입장으로 바라볼 땐 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네네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세계 대공황 직후에 세계 대공황이 아니죠. 1차 세계대전 직후에 호황이 있었고 네네. 호황 때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광란의 20년이라고 불리는 이제 시절이 있었죠. 미국에. 네. 잘 나갔으니까. 그게 이제 밀어 올린 것이 뒤에 가서 그만큼 또 더 깊은 골을 만들어낸 게 네네네네.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서 좀 봐주었으면 하는 점은 반등이 있었다. 네. 경기라는 것이 확실한 바닥을 못 찍으면은 중간중간에 계속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면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아직 분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식값에 대한 분노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중간에 이제 그 재무부 장관이 주식값도 올라오니까 네. 경기가 아직 다 살아나지도 못하고 실업률이 아직도 수백만 명이 이제 네. 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야 주식값 올라온다. 이거 안 되겠다. 또 버블 끼나 보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금리 올렸고 떨어져 보니까 또 주식값 85% 빠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기 네.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 그러죠. 네.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책을 바라보면 이제 그 책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게 티모시 가이저너라고 네. 이번 서프라임 모기지 때 미국 재무부 장관 하시던 분인데 네네.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죠. 확실하게 일어날 때까지 이런 취지가 네. 확실하게 도할 때까지는 절대로 선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게 경제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네네. 확실하게 경제 살아날 때까지는 올리면 안 된다. 네. 중간에 괜히 올렸다가 세계 대공황이나 일본 때처럼 네. 일본도 이제 한 95년 넘어서 가면 이제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 같으니까 거기 소비세 올리고 이랬다가 균형 재정한다고 했다가 네. 다시 꼬꾸라지면서 이제 네. 확실하게 이제 IMF 뚜겨 맞으면서 네. 이제 골로 가버리거든요. 네네네. 이제 세계 대공황 때도 그런 현상을 했으니까 티모시 가이저는 그랬던 거죠. 건들지 말아라. 완전히 좋아할 때까지.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자산 버블은 되게 커진 것 같고 네. 대신에 경제는 좀 많이 좋아졌죠 지금. 그랬고 그 자산 버블이 커졌다는 게 그럼 곰님이 보실 때 지난 2008년 때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보다는 좀 작다고 생각하세요? 통계적으로는 큰 걸로 나옵니다. 그보다는 더 커졌다. 보통 자산을 근데 거기서 GDP 대비로 보는데요. 예. 더 커졌다는 것은 이제 어쨌든 이게 그 말 그대로 그 당시의 경제 규모, 지금 경제 규모 다르니까 경제 규모 비슷하게 대비로 했을 때도 그래도 더 커졌다. 그 전에 IT 버블 때부터 비교를 합니다. 이제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큰 적이 없어갖고 IT 버블 때 대비를 하면은 IT 버블 때가 GDP 대비 한 120%, 130%그 정도였거든요. 네.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한 120%, 130% 찍고 비슷하네요. 터졌죠. 네. 터졌어요. 이번에는 그걸 넘어섰습니다. 120%, 130% 이미 넘어섰다. 네, 넘었어요. 지금은 고선을 넘어서가지고 신기원을 찍고 있죠. 미국 애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워낙 저금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 세계 대공황 때도 저금리 올라온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이 얘기하신 그 지난 두 번의 시기 때는 미국이 엄청 좋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좋다고 난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느낌상은 좋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때는 정말 흥청망청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신문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진 않거든요. 느낌상. 숫자를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 실업률이 나오죠. 네네네. 실업률을 보면 1960년인가 70년부터 통계가 시작이 되는데 그 역사상 최저입니다. 네. 그렇죠. 뭐 실업률은 이제 경기가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이제 흥청망청이라는 관점에서 그 당시에는 좀 흥청망청이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막 소비를 막 하고 뭐 이런 느낌이. 돈이 이제 그쪽으로 안 도는 거죠. 돈이 이제 개인한테 안 돌고 자산 시장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흔히 얘기하는 국가는 부강한데 국민은 가난하다. 그런 개념처럼. 그렇게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데요. 돈이 시장에 많긴 많습니다. 많은데 돈이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아까 흥청망청이라는 건 이제 개인들이 잘 썼으니까 그런 건데 개인들한테 안 돌고 자산 시장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미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돈은 많은데 다들 이제 쟁겨놓고 있다. 쟁겨놓은 게 아니고 주식하고 부동산으로만 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쟁겨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냐 이거죠. 뭐 단어를 굳이 선택한 놈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은 채권 시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버블을 얘기할 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좀 이쪽 금융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 주식이라 부동산 오케이. 뭐 둘 다 뭐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 네. 근데 버블 하면은 지금 채권 시장에 버블이 있는 것 같다. 아,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채권 시장 저희가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냐면은 네. 채권의 평균 이제 신용 등급 갖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겠죠. 네. 그 OECD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선진국들이 모여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죠. 네, 앉아갖고 네. 통계 내고 우리가 전체 세계 경제 한 80% 되니까 네. 거의 OECD 가맹국만 합치면은 우리 통계만 나오면 실제로 세계 경제의 통계가 다 나온다. 네, 그런 그렇겠죠. 나라들이 네, 있는데 네. 미국부터 해갖고 프랑스, 네, 영국 네. 나라가 있죠. 거기 통계가 이제 올해 2월에 나온 게 있는데 채권 관련 통계가 있습니다. 네. 18년까지 해갖고 나온 거였는데 보면은 거의 최저점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신용 등급이 낮습니다. 신용 등급이 이제 A3A라고 하죠. 네. 트리플 A가 제일 좋은 거라고 치면은 네. 거기서 뭐 A 두 개짜리, A 하나짜리, 뭐 B 플러스 B 두 개, B 세 개 뭐 이렇게 나간다면은 네. 그게 역사상 거의 최저점 쪽에 가까워 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용이 너무 좋아서 버블이 생겼다. 신용이 거예요? 좋다기보다 이제 신용이 안 좋은 것도 네. 그러니까 돈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면 안 되는 이게- 곳으로 쉽게 이게- 가 있는 거죠. 이게 신용이 AA 등급이 아닌 것 같은데 얘가 AA 등급이네. 아니죠. AA 등급이 아니어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네 그래서 채권이 버블이네 이런 의미가 아니냐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AA 등급은 당연히 잘 빌리고 네. 옛날에는 이제 뭐 트리플 B, 네. B 세 개짜리면은 돈을 잘 못 네. 빌렸는데 네. 트리플 B도 너무 싸게 잘 빌리는 겁니다. 돈을. 그러니까 트리플 B도 거의 A나 AA만큼 빌릴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걔들은 원래 잘 안 빌려줬는데 잘 네. 빌려준다. 그 정도까지 네. 빌리는 건 아닌데 그거랑은 차이가 네. 있긴 한데 네. 옛날 같으면 이제 그런 거죠. 통닭집을 하면은 통닭집 할 때 돈을 빌려면 되게 힘들었는데 네. 삼성전자 잘 빌리겠죠 원래. 네. 네. 통닭집도 쉽게 빌리는 겁니다. 삼성전자만큼 옛날에. 아, 네. 삼성전자는 지금 뭐 더 잘 빌리고 네. 말할 수 없이 싸게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닭집이 많아졌다. 뭐 이 정도? 아, 네,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한두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랬다. 그래갖고 이제 이것이 여기서 흘러나간 돈이 뭔가 이제 버블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는 네. 게 이제 결국에는 OECD 흔히 말한 유동성이 엄청나게 그렇죠. 흐르고 이게 이제 있다, 넘쳐흐르고 있다. OECD 쪽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그쪽에 지적하는 건 그거죠. 네. 저희가 이제 요 전체 이제 부동산 투자 사이클에서 얘기했던 네. 부동산 사이클 거의 매주마다 얘기하는 듯한 아, 이 그렇습니까? 느낌은 뭐지? 너무 좋네. 좋은 네. 책이에요. 예, 좋은 책이에요. 네. 그 책에서 그런 얘기 저희가 그런 얘기했었죠. 단기 부채의 위험성. 아, 네, 네, 그렇죠. 그런 얘기했었는데 되게 단기 부채화됐다는 겁니다. 옛날보다 네, 네. 그래서 부채 기간 줄어든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좋은 채권은 상관이 없어요. 네. A나 뭐 2A나 뭐 3A는 상관없는데 네. 나쁜 쪽 채권들이 더 단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데는 짧게 빌려준다. 네. 저기 썼지 않겠습니까? 근데 옛날보다 더 짧게 빌려주는 거죠. 많이 위험하니까 네. 그렇지만 돈 넘쳐나니 안 빌릴 수는 없고, 네, 네. 예, 그래갖고 그런 위험성이 있고 거기서 버블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옛날보다 지금 더 위험한 거네요. 단기 부채를 더 많이 더 짧은 기간 빌려줬다는 얘기 위험할 때는 더 빨리 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옛날보다 지금이 더 위험함이 오면 더 난리가 날 수 있다는 뜻이네. 그렇게 치면. 뭐 딱 잡아떼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이제 역사를 복귀해 보면은 요 전장이나 요 전전장을 복귀해 보면은 네. 보통 회사채가 이제 그 정도까지 가면은 뭔가 네. 터지는 게 정상인데. 아니, 라고 어쨌든 생각을 이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 일이 예. 없기는 한데 어쨌든 예전에도 우리가 이제 그 투자 사이클에서도 개념이 그거잖아요. 단기 부채를 장기식으로 쓰다가 보니까 결국에 이제 위급에 빠졌을 때는 그 단기가 정말 단기에 효과가 나서 확 땡기는 거죠. 확 빼버리는 빼지는데 거죠. 예. 지금은 그때보다 그 단기가 더 단기로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더 네. 단기로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보다 단기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게 집중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기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인 그렇죠. 것처럼 문제가 네. 뭐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는 좋죠, 걔네들이 뭐. 결국에 위기가 와서 문제가 됐을 때는 엄청나게 10년 전보다 더 큰 폭발력이 있겠네요. 그렇게 치면. 예. 네. 더 큰 폭발력이 있을 것이고 그때보다 더 뭐 보호자 조항 이런 것도 약화돼 있기 그러니까 말 때문에 그대로 돈을 일단 한 명이 빼기 시작하면 서로 너도나도 누가 먼저 빼냐 싸움일 테니까 그렇잖아요. 네. 예. 누가 먼저 탈출하냐 게임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늦게 되면 탈출하면 네.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네. 아니, 그 기간이나 뭐 그 서로 간에 먼저 빼려고 노력하면 비관적인 이제 상황이 난리가 벌어질 날 수 있겠죠. 거잖아요. 한마디로 예, 말해서. 예. 네. 매번 반복되는 거죠. 뭐 네, 그렇죠. 역사가. 네, 네. 이 책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네. 왜냐면 이제 한꺼번에 돈 빠져나가는 거. 아, 네, 네. 예, 돈이 막 빠져나가는 게 그 한 100년 전에도 네. 지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일어났었다. 네. 위기 상황에 그러면 이제 환율 막 저희가 폭락이라고 하죠. 네, 평가 네, 전환. 네. 약간 네. 2,000원 쪽으로 움직이는 상황들이 선진국에도 있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궁금한데 예. 과연
한국이 다시 1,900원, 2,000원 찍을 날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 힘들 것 같죠. 네, 그런 나라 이제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렇지만 뭐랄까요, 누가 안 할 때 해야 네. 의미가 있지. 제가 생각해도 그 다 함께- 정도까지는 다 우리나라가 함께 가기는 하고서. 이제 힘들 것 같긴 해. 해외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가 있어갖고 네.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해외 투자가 없어야 되는데 네. 해외에서 한국 망하기만 바라는 사람, 네. 국내 투자들 중에 그럼 어느 정도까지 혹시 예상하세요? 그냥 선무당 사람 잡기처럼. 별 그냥-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얼마까지 그럼 치고 올라가고 뭐 1,500, 1,6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500원 어려울 것 같아요. 1,500원도 어렵다. 네. 그러면 1,300원? 1,400원에서 1,300원 사이에서 끊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최대 1,4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느낌적인 그쵸. 느낌으로. 네. 어차피 뭐 우리 어차피 안 맞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그렇다 우리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책임 있는 네.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이상 네.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그래요? 너무 해외에 돈이 많이 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1,100원 밑인가요? 위인가요?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1,200원에 1,200원 왔다 갔다 한다고요? 1,200원인가요? 그래요? 그렇게 많이 저기 됐어요? 1,1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1,200원 근처까지 갔어요? 1,200원, 1,100원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그래요? 오늘 환율 봐볼까요? 그렇게까지 지금 환율이 환율. 옛날엔 거의 1,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그쵸. 됐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1,118원이네요. 1,118원. 그거 봐요. 그럼 1,200원 말도 안 되네. 1,200원하고 1,100원 사이.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지 1,118원. 그렇지. 1,118원. 1,200원, 1,100원. 네. 1,100원 그렇게 사이. 높으면은 아까 얘기한 좀 1,300에서 1,400이 최대 1,400원이 최대치라고 생각했잖아요. 1,400에서 1,300원 사이 어쯤에서 네,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로 생각보다는 엄청난 그 환율상으로는 폭락은 없겠네요. 예전만큼의. 예전에는 거의 뭐 900 갔다가 거의 2,000까지 간 거잖아요. 이렇게 치면은. 그때는 네. 원체 외환이 저희가 그러니까 보고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치면은 끼껏해야 100원에서 200원 더라는 거잖아요. 그땐 거의 1,000원이.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때랑 비교하면은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이런 워낙 큰 시장은 단 이런 차이라도 큰 영향을 네.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크게 뛰진 않네요. 100원, 200원이면. 아니 뭐 어차피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러니까 100원, 200원이면 생각보다 뭐 크진 않네요. 난 그래도 한 1,500, 1,600원 되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곤님이 생각하는 건 1,400 정도가 최대치. 중국이 이제 관건이겠죠. 아니 뭐 그건 그거고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되면 저는 1,500, 1,600 이걸 생각했었는데, 곰님은 한 1,400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1,400.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제 좀 더 진도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대공황을 이제 거기서 끝내고 네. 박정희 대통령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이 책에 한국도 나와요? 한국 당연히 안 나오죠. 아, 한국은 당연히 안 근데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해서.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프리드리 리스트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네. 프리드리히 리스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독일 사람입니다. 이제 요 앞에 아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말씀드렸죠. 네. 프랑스 대혁명은 이제 미국하고 연관이 있죠. 네. 미국 독립혁명하고 네, 연관이 네. 있는데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은 사실 독일의 발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이 영국, 프랑스랑 상관없는 독일이랑 상관이 있다고요? 이제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국이 싫어가지고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죠. 네. 독립을 하고 이제 프랑스는 거기가 돈을 대줬다가 나라가 망하고 네. 대혁명은 망했죠. 망하고 나서 이제 군국주의화됐죠. 독일이 네. 군대가 되게 커져갖고 나라가 이제 사실상 군대가 나라를 갖고 있는 상황이 네, 돼버렸는데 네. 독일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이 당시 이제 미국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독일에? 독일 사람들이 많이 갔죠. 왜냐면 거기 네. 이제 자유주의 국가라는 게 처음 네. 생겼으니까 왕조가 네. 없이 네. 공화국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간 사람 중에 프리드리히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미국의 발전 상황을 본 겁니다. 왜냐면 이제 관세를 올려가지고 이제 경제를 발전시킨다. 네. 내국에 뭐 여러 가지 공장을 짓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네. 그리고 이제 국가를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할 것이냐. 네. 그 당시 이제는 자유무역. 저희가 네. 보이지 않는 손이 뭐 한다. 막 이런 네, 생각이 네, 이제 네. 많이 퍼져 있었는데 미국은 그걸 부정합니다. 지금 같은 미국이 자유무역하고 뭐 황금 구속복 올리브나무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니들이 자유무역 국제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 다 시장은 열고 국영기업체는 다 없애버리고 뭐 하라고 떠드는데 네. 사실 이제 국영기업체 만들고 관세 올려가지고 남의 기술 훔쳐오고 뺏기고 기술자 빼돌리고 이거의 시작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미국이 하는 걸 갖다가 독일에서 간 프리드리 리스트라는 사람이 보고 배워갖고 왔어요. 네. 보고 배워갖고 와서 독일을 이제 산업화시키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네. 근데 이걸 갖다 전 일본이 베껴온 건 알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요거 할 때
그 독일이 이제 막 산업화할 때 요 정책,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 관세 뭐 이런 거 할 때 네. 독일 일본 사람들이 봐서 보고 배웠는데 네. 그 당시에 또 다른 사람들이 배웠더라고요. 러시아도 배운 겁니다. 저 이상한데 러시아에 있는 그 귀족들 중에 뭐 독일 아가씨들하고 결혼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네, 또 너무 가까우니까. 예, 네. 독일인 어머니, 러시아인 귀족. 네. 그래갖고 이제 자녀들 중에 결코 아마 독일 쪽 좀 많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당시 저희가 보통 독일, 러시아 같은 게 별로 크게 관심 없죠. 워낙 저희 이제 미국 쪽에 미국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이제 세르게이 비테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네. 책에 전혀 생각 못했는데 세르게이 비테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의 그 프리드리 리스트라는 사람이 썼던 뭐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베끼는 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똑같습니다. 한국 했던 거랑.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철도로 하고 한국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네. 고속도로 하고 네. 그 철강산업 키우고 포스코 짓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때 또 외자 또 왕창 끌고 오고 네. 기관산업 키우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약간 틀린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다가 이제 농업도 같이 좀 신경 썼죠. 해마을. 근데 이제 이 비테라는 사람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갖고 결국 이제 저희는 보통 얘기를 안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외자 위기가 되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외환 위기가 컸는데 비테 당연히 외환 위기가 크죠. 왜냐면 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빌려왔으니까. 그래갖고 러시아의 비테라는 사람은 그 외환 위기나 뭐 이런 걸로 갖고 무너지게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나라는 뭔진 모르지만 어서 돈을 구해서 그걸 잘 때려 막았다는. 그게 결국은 일본에서 빌렸다는 음모론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밀어준 건지 일본에서 밀어준 건지는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 때마다 예를 들면 김종필이 가가지고 무슨 뭐 얘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뭐 돈 받고 일본한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아직 본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거는 보통 이렇게 그 비테 아까 러시아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는 일본도 비슷한 정책을 표현했었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산업을 막 키워나가는 정책을 필 때 보통 이제 외환을 땡겨다가 설비를 짓고 뭐 돈이 없으니까 일단 화학이든 뭐 차든 좀 현대차 아니면 뭐 LG 화학 아니면 현대중공업 뭐 철강 만들어갖고 수출해가지고 돈을 이제 복구하는 그런 상황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뭔가 문제 생겨가지고 외환 위기로 가는데 한국은 잘 넘어갔고 러시아는 이제 실패하고 골로 가다가 결국 이제 러시아 혁명을 맞게 되죠. 그걸 보게 되면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것에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미국의 독립, 러시아에서 실패 한번 하고, 독일에서 산업 발전했던 걸 러시아가 베껴갖고 하다가 실패 한번 하고, 일본에서는 성공한 걸 한국이 베끼고, 한국이 베낀 걸 또 중국이 또 베끼고, 그래갖고 최종판으로 지금 중국이 돌아가고 있죠. 그렇게 하면 그 체인이 계속 돌아가는 게 거의 끝무렵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남은 건 아프리카밖에 없긴 하잖아요. 그렇게 치면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까지도 이제 연결된 건데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남은 건 이제 올라가느냐, 정체되느냐 문제인 건데. 그렇잖아요. 일단은 궤도는 올라간 거잖아요. 베트남도 그 체인이라는 그 궤도 위에. 다만 이게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는 여부는 이제 좀 더 뭐 몇십 년 지나봐야 외환 얘기나 뭐 이런 것들 보통 있었는데 결판이 나는 걸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하나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통찰력. 마지막 통찰력. 이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야기 지금 이제 마지막 아닌가요?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끝나? 적당히 멈추죠 여기서는. 통찰력은 이제 보통 통찰력을 얘기하면 마지막인 거 아니야? 얘기해? 주제별로 통찰력이라서. 이렇게 외화나 아니면 이제 산업 국가에서 지원해갖고 산업화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모순이 발생을 하죠. 이제 국가 돈을 외국에서 끌고 오니까 자본재 같은 거 수입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외환위기로 간다. 그래갖고 이게 중지국 함정으로 많이 쓰러지더라.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되게 특이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는 쓰러졌는데 일본은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원래 자빠질 수도 있었겠지만 뭐 세계 대전이라던가 1차 세계 대전이죠. 특히 그 당시 대호황을 겪었다고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잘 극복을 한 것 같다. 정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바라보면은 저희가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근데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 벤치마킹 한다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아직 그쪽은 한 번도 외환위기 제대로 안 겪어본 것 같습니다. 외환을 안 겪어봤으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영향에서 옛날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터져봐야. 그렇죠. 터져봐야. 그러니까 한번 터져봐야. 이게 매맞는 맛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좀 한 대 맞아봐야 맞는 맛을 알죠. 이게 그렇죠. 베트남 잘 모르죠 아직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치면은 지금 이제 뭐 각종 뉴스, 신문 이런 기사 같은 거 보면 이제 중국은
한국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맞는 있는 얘기죠. 배울 거 없죠. 이제 배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위기 한번 터지면 아니구나. 한국을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또 그러면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중증 함정을 이렇게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 상태로 중증을 넘어서 인류사적인 걸 가고 있는데 네. 엊그저께 이제 어디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말 하는데 1등은 당연히 중국어죠. 네. 13억 명.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2등이 스페인어도만요. 3등이 영국어라는 거 보고서 영어라는 걸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네, 네, 네. 쓰는 사람 별로 없구나. 일단은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브라질이나 이런 데 보면은 브라질도 인구가 2억인데. 그렇죠. 거기 스페인어 쓰는 거잖아요. 스페인어 장난 아니더라고요. 포르투갈인지 스페인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르헨티나 뭐 남미는 전부 다 칠레 다 스페인어 계통이잖아요. 그렇죠. 뒤에 다시 생각해 보면 인터넷에 주류는 역시 중국어가 될 가능성이 높겠더라고요. 영어가 너무 쪽수로 밀리더라고요. 생각보다. 네네네. 다시 원래. 근데 지금 결론은 언제 나는 거예요? 결론은 아직도 영국이 남아 있습니다. 영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국 그러면 3분 내로 끝내는 거예요? 영국 이게 영국까지만 하죠. 그러면. 네. 예. 영국을 저자께서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얘기 해줬더라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순서가 사실은 프랑스, 미국, 일본이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이렇게 됐잖아요. 얘네들은 약간 연대 기순으로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에 말하는 영국은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시점입니다. 세계대전 직전과 직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 로이드 조지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네, 다들 각 나라마다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름이 되게 친숙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되게 우리나라로 치면 김이박처럼. 다들 그런 식. 로이드 하면 일단은 영국 딱 떠올리게. 그 동네 이제 유명한 분이시죠. 네. 전 그 영국의 복지라고 하면은 복지병, 영국병 이런 얘기 해가지고 최근에 나타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세계대전 이미 이전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래갖고 독일이 세계 1차 대전 이전에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국민연금이라는 걸 거기 만들어냈었는데 영국도 이 당시에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실업급여,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의료보험, 이거를 벌써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준비를 하고 진행했다는 겁니다. 1900년, 1890년 뭐 1900년대 초반이죠.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조지라는 이제 인물이 나타나 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정치력을 많이 발휘해서 우리가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빈민들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한쪽에서 굶어 죽고 있으면 말이 되느냐? 몰고 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이 복지 논쟁이라는 게 이게 우리는 이제 와서 막 밥을 주면 다 일 안 하고 굶어 놀아버릴 거야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100년 전에 시작을 했구나 복지라는 게. 저 공동체는 공동체라고 말할 만하겠다. 국가가 국민을 이제 뭐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저렇게 보호를 해왔구나. 그러니까 우린 대체 뭘 하는 걸까? 옛날에 이제 어떤 책인가 글보다 이제 그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안 싸울까? 나올 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들을 그들은 이미 다 싸워봤다. 똑같이 가고 있다. 그래갖고 이미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가 완결이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직 그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나갔다고 책에만 써 있는 것만 봤지 실제로 해본 적이 없으므로 지금 민주주의 하면서 시끄러운 것이다. 그래갖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아직은. 우리도 아마 한 100년쯤 후에는 정리돼가지고. 100년까지? 걔들이 100년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40-50년 지났는데? 복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뭐 그렇긴 해도 걔네들이나 우리나 저는 100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100년 안 간데 한 30에서 50년 그 정도. 그 논쟁이 비슷하게 도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막 그 뭐랄까 여러 가지 복지 정책 할 때 할까 말까.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이전에 되게 많이 싸웠던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시 한번 그러면은 결론을 내기 전에 그 듣는 사람들 책 제목이 뭐죠? 이 책의 제목은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통령들이라는 책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 대통령들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경제 담당자들이죠. 지금 이제 말씀드린 로이드 조지나 이런 분들은 뭐 재무국장 뭐 이런 사람들 재무부장 저자분 자체가 이제 재무 쪽 일을 하시던 분이라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자기 얘기네. 그렇죠. 자기가 했던 것들이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분 이야기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이제 재경부
네. 또 아니면 재무부, 네, 아니면 네. 이제 돈통을 들고 있는 쪽들이 네, 되게 그렇죠.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국가라는 게 이제 돈을 붙잡고 있는 세상이 제일 세죠. 뭐 원래. 알기로는 뭐 선민사상도 있다면서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유일한 공무원 중에 유일한 선민사상이 있는 부서라고 공무원들이라면서요. 뭐 돈줄이 네. 있다 보니까 네, 센 거죠. 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세긴 세구나. 중요한 일도 많이 하네. 네, 네. 실수하면 나라를 말아먹네. 네. 네. 뭐 사람이 되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합리적이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일본 예도 좀 했었고 네, 여기 네. 아직 나오진 않았었는데 뭐 세계 대공황 일어났을 때도 네. 저 주식값 때려잡아야 되겠다. 라는 분노에 의해서 갔던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대공황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몰랐구나 그 당시에. 지금에 비해서 통계도 없었고 정말 엉망진창이었네. 네. 그래갖고 대체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사람의 이제 뭐랄까 그 정책 기반자들의 철학이라는 것에 의해서 세계가 거기까지 갈 수 있었구나. 네. 어차피 저기 서프라임 모기가 똑같았죠. 네, 네. 터지고 나서 치우는 게 낫다. 네. 그래갖고 법을 커진 건 냅뒀는데 이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라는 걸 알게 됐고 경제 발전 부분이었죠. 아까 그뭐 러시아나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중국도 뭔가 오지 않겠나. 똑같이 흘러간다면 지금까지 왔다면은 거의 저주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하나 못했던 부분인데 세금에 대한 이야기 하나 있었습니다. 네. 세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금을 줄여주면은 세금 많이 거친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조세 회피를 많이들 하게 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세금을 내려줌으로써 조세 회피를 좀 막았던 경험이 네, 있었는데 네, 그 얘기를 네. 좀 저희가 들을 했습니다. 이 책은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은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그 다양한 국가,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네. 그게 주제죠. 그걸 이제 다각적인 방면, 서로 연관된 것들을 보는 것이 뭐랄까 역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걸 함으로써 좀 더 저희 미래를 예측할 때 좀 더 좀 나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는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경제 대통령들 숨어 있는 이 사람들 세계를 뒤흔든 경제 네. 대통령들, 네.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유재수님이 쓰신 네, 책을 한번 같이 얘기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경제란 것은 결국에는 다양한 요소들의 집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지. 딱 하나로서 그거를 예,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하긴 같습니다. 힘들다. 다만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하는 사람은 편하고 듣는 사람도 즐거울 수는 있으나 경제는 결코 그렇지 않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걸로 네,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